뭐 공지된 대로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우리가 재건축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아는 건데 과연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카톡방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3평을 가지신 분께서 17평으로 가는데 환급금이 8천만 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 카톡방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믿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분이 그 말을 믿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단어가 재건축이란 무엇이냐. 재건축 뭔지 아시죠? 30년 지난 걸 살고 있는 겁니다. 시공자 선정 절차 쭉 진행해서 이제 계약 체결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과거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재건축 하셨던 분들이 꽤 되시죠? 그죠? 그분들은 한 10년 전까지,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위에 있는 확정지분제라는 단어의 재건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아파트의 재건축 방식, 시공사와의 계약 방식은 도급제라고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재건축에서 새집 받았어. 야, 무상 지분율이 얼마 된대. 이런 말 들으면서 지었던 아파트 건축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축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보셔야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정 지분제 방식과 도급제 방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사업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과거에는 시공사가 다 졌습니다. 확정 지분제 방식에서는요. 지금은 누가 지느냐? 조합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손해가 나면 조합원들이 돈을 내고 이익이 생기면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시면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 배당은 시공사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고요. 실제 은행주공 같은 경우는 도급제니까 조합원이 원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챙기는 겁니다. 원래 챙기는 게 아니고. 사업비 증가했다는 조합원의 부담은 확정 지분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공사비가 1,000억이 더 들었어요. 물가가 막 올라가지고. 근데 확정 지분제에서는 조합원은 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3평에서 17평 가면서 8천만 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나면, 예전에는 시공사가 그렇게 주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나면 그건 시공사가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말일 뿐이에요. 그 말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그 시공사들에게 들었던 13평에서 17평 가는데 8천만 원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저기 멀리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런 방식의 재건축 방식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환급 받을 수 있어. 환급 받으려면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계약을 하는 시점, 일반 시공사 선정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 처분인가 끝나고 이제 조합이랑 조합원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확정 지분제는 비용이 확정돼서 더 이상 비용이 안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냐면 실제 조합원 계약을 합니다. 저희도 조합원 계약을 해요. 나중에 할 겁니다. 1차적으로 합니다. 그건 2차예요. 그 비용이 끝이 아닙니다. 사업을 잘못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면 조합원들은 그 돈을 나누어서 다시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합과 조합원이 하는 계약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사업비 전략이나 또는 이상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건 여러 가지를 보셨겠지만 결국 도급제의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시공사가 사업기간을 딱 정해버렸죠. 몇 개월 안에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 속도는 좀 빠른 편입니다. 근데 뭔 말이죠? 미분양, 공사비, 사업비의 증가는 조합원이 모두 감당해야 된다는 저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꼭 아셔야 될 말이라는 거죠. 확정지분제는 뭐랍니까? 사업비 조정도 안 되고 미분양 시 조합원 부담도 없습니다. 시공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이익과 손해는 시공사에서 책임지는데
사업이 이득이 있을 경우 시공사가 100% 가져가죠. 대신 지금까지 옛날 확정지분제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물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내장재가 개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옛날 방식 확정지분제는 저평질 아파트 분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랑 조합이랑 야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하나 빼줘 막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확정지분제는 비용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만 품질은 또 왔다 갔다 했고요. 물론 보급제라고 해서 품질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잘 관리해야지만 좋은 품질의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을 계속 압박해야 될 필요가 있대. 좋은 아파트씩 지어줘, 니들이 관리 잘해줘야 돼 라고 계속 압박을 해야만 좋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한 아파트라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으로만 보면 뭘까요? 비리가 많은 또는 문제가 많았던 조합일수록 아파트의 품질도 개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합이 시공사나 감리 또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공사를 감시하지 않으면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확정지분제라는 게 뭐였는지 한번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뭡니까? 각 조합원들이 뭐야? 대지지분.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주공 사시면서 대지지분 좋다고 다들 기뻐하셨죠, 그쵸? 그래서 뭐였습니까? 무상지분율을 130% 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쵸? 26평 아파트가 대지지분 예,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이 나오면 들리네요. 네. 대지지분 19.5평에서 무상지분율 130%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25.4평은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입주할게 28평짜리를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입해야 될 면적이 2.59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당 분양가를 이렇게 생각해보죠. 쉽게 말해 2,860에 51% 계산해서 1,458로 하면 3,774만 원을 내면 이제 입주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확정지분제 뭐죠? 해당 조합원은 3,774만 원만 내면 해당 평에 입주가 무조건 가능합니다. 내부의 내장재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관심은 없고요. 결국 과거에는 이렇게 돈이 확정되어져서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지분제는 이미 조합과 조합원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확정지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하다가 좀 어수선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앞으로 오셔야, 여기 자리 있어요. 네, 뒤에 자리도 있고 좀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난로도 있습니다. 난로. 네네. 잠깐만 자리 정리하고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아까 제 이름, 제가 이경철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얼굴까지 알려져서 큰일입니다. 이제. 이동에 다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확정지분제를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대충 이해되시죠? 과거의 재건축은 이랬습니다. 비용이 확정적이었다. 계약하는 언제요? 조합과 조합원이 계약하는 시점에 이미 비용이 확정되었고 내가 입주할 때까지 그 돈만 내면 무조건 입주하는 겁니다. 도급제 하면 뭐가 나오느냐?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상가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 지금 뭐랄까 우리 조합 설립할 때 감정평가라는 걸 했었죠. 업체 뽑아가지고. 그래서 각 집마다 이 집은 얼마짜리랑 가치 평가를 합니다. 1층은 얼마, 2층은 얼마, 3층은 얼마 해서 각 세대당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 그 감정평가는 시세대로 안 나옵니다. 시세보다 낮게 나와요. 시세대는 왜 안 줘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온다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추정입니다. 여기서 추정의 분양 수익과 사업비를 기초로 해서 비례율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또 뒤에 설명 나오니. 그 다음에 추정 비례율과 종호가치를 기초로 해서 조합과 계약을 합니다. 말이 어렵죠. 조금 이따 설명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인데요.
나중에 지금은 뭐였죠? 추정이었죠. 추정. 여러분들이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계약을 할 시점은 뭐냐면 추정 계약, 추정입니다. 추정. 분양 수입도 추정이고 사업비도 추정입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계속 얘기하죠. 사업비 확정 안 됐고 분양 수입도 확정이 안 됐으니 비대오를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계속 조합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그거 언제 끝나느냐? 언제 실분양 분양 수입이 결정되느냐? 일반 분양이 끝나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총 지금 비대오라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그럼 우리 말대로 하면 이 비대오는 끝날 때까지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비대오를 그럼 계속 조합은 야 청산할 때까지 기다려. 아직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속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비대오는 이야기돼야 되고 그 비대오 속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돼.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서 내가 입주할 때까지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가서 1,000만 원 내래요. 1,000만 원이 여기서 한 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뭐 저희가 사업비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조합원당 한 500만 원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500만 원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 된다고요? 나중에 향후에 실수익과 실사업비를 기반한 비대오이 계속해서 변경됩니다. 여러분들 총회할 때 사업비 안을 승인하시거든요. 그죠? 사업비 예산안이라는 걸 계속 승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회하시면서. 그래서 그것로 인해서 계속 비대오는 바뀝니다. 최종 비대오를 바탕으로 해서 조합원 부담은 언제 결정된다고요? 최종 비대오, 실, 사업비, 수입 사업비를 계산해서 비대오이 변경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합원이 부담되는 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청산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몰라요. 정확하게는 조합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뭐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조합으로도 그런 자료를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사업 운영과 일반 분양 수익에 따라 각 조합원의 부담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초기를 할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양을 돈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분양 수익이 잘 되면 내가 받을 돈이 생기는 거고 사업비를 많이 쓰면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돈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확정 지분제 수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우리의 필요한 건 요따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 지분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6평에서 뭐 내가 대지집은 19평이니까 무상 지분율 150%.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재건축시장들 뭐 물어봐요? 몇 평 그냥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다들 물어보시고 관심이 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평 갈 수 있어라는 말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보급제 방식의 재건축을 하는 이상 몇 평에서 몇 평 갈 때 무상으로 갈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례율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추정 비례율이라는 걸 또 설명드리겠지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소유 면적, 본인이 갖고 있는 면적하고 입주 면적. 그래서 소유 면적은 종전 가치란 말을 쓰고요. 나중에 입주할 건 종후 가치라고 씁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사업성 검토를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조합 설립할 때 받았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비례율이라는 단어 나왔죠? 비례율. 되게 중요합니다. 비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분양 수익 빼기 총 수익. 이제 우리가 생기는 수익 빼기 총 지출입니다. 그럼 남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모가 뭐냐면 조합원의 종전 자산 평가 총액. 이게 말이 어렵죠. 종전 자산 평가. 아까 종전 자산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파트 가격, 감평에서 감정 평가를 받아서 생긴 그 금액. 그거죠. 그걸 다 더합니다. 세대별로 여기 100만 원, 여기 200만 원, 여기 300만 원 하면 600만 원짜리 자산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례율은 뭐냐면 우리 전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들을 다 더하는, 현재 평가받은 금액을 다 더합니다. 이 금액이 모수가 되고요. 그것보다 수익이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서 사업비를 빼서 곱하기 100%란 비례율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합 설립할 때 몇 프로 받았죠? 106.2%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합원의 종전 자산보다 106%만, 그러니까 6%만큼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받았던 지금 평가보다 더 좋게 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양 수익에는 조합원의 분양, 우리가 분양받는 거 수익이 있죠. 그다음에 일반 분양 수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 분양 수익이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해요. 그다음에 사업비에는 지금 우리 시공사랑 해야 될 계약에서 들어간 공사비, 그다음에 기타 사업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시공사랑 계약하는 거 말고도 조합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건 시공사가 다 알아서 했겠죠. 그래서 기타 사업비, 여기는 금융비용, 이주비 금융비용이라든지 조합의 사업비 대여금, 뭐 금융비용,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의 감정평가금액.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비례율만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거는 권리가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례율도 중요하죠. 왜? 비례율이 왜 중요할까요? 권리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1억이라고 쳐보죠. 그죠? 그러니까 비례율이 100, 뭐 한 200% 됐다고 치죠. 그러면 이 집의 가치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2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70%예요. 그러면 이 집이 지금 가치는 1억인데 나중에 재건축 끝나고 나서 청산할 때는 7천만 원짜리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비례율은 계산하는 수식도 중요하지만 금액적으로 보실 때 중요한 건 권리가액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때 우리가 조합원 그 설립 동의서 제출할 때 금액입니다. 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총 수입이 1조 6천 1조 6천입니다. 맞을 겁니다. 저도 요즘에 하도 단위를 큰 걸 보니까요 돈에 감이 없어요. 아, 저기 뒤에서 들리는 말이요,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들리신대요. 좀 앞으로 좀 오셔서 사람들 좀 더 많은 분들이 들리실 수 있게 조금만 앞으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앞으로 앉아주세요. 그래서 좀 들어오시게. 자, 제가 목소리가 크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시부터 해주십시오. 조금씩만 앞으로 옮기셔서, 제가 지금 목이 아프지만 좀 많이 큰 소리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앞으로. 너무 앞으로 가시면 여기 안 보일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앞으로 조금씩만 시프트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주시면 조금씩만 앞으로 옮겨서 또 앉아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조합사를 조금씩 이동하시면서 들으세요. 예. 뭐 이것도 한정없이 끝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천천히 하면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예,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서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다 더해서 뭐 1조 5,720억 원 정도, 그렇죠? 또 뭐 상가 분양을 해서 290억 정도, 그렇죠? 나오고 그걸 총 했더니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앞에 모수의 1번 총 분양 수익이 얼마라고요? 1조 6천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비 내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지출하겠다고 막 숫자 써놨잖아요. 다 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나왔죠? 8,300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뭐였냐면 또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 총액을 얼마로 했냐면 7,270억으로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총 분양 수익이 1조 6천억, 총 사업비가 8,300억, 그 다음에 종전자산이 평가 총액이 7,200억이라서 비례율이 106.02%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죠? 6%만큼 가치가 상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음 편을 보죠. 이걸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뭡니까? 보시죠. 75로 보겠습니다. 75로 기준, 계속 이 75 기준으로 가볼게요. 너무 안 나요? 75에서 74형으로 갈 때 돈을 얼마 내나요?
830만 원입니다. 네. 83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00원이니까요. 830만 원입니다. 이제 830만 원만 내면, 아, 내가 한 형이죠. 75에서 74니까 조금 내려가는데, 그럼 800만 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동기랑 폐경 때 가면서 거의 돈 안 내고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은 뭐라고요? 비례율이 106.02%일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계속 106.2%를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자고요. 근데 조금 제가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조금 이거는 조합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실관계 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창립총회 후에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지침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창립총회 때 우리가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냈던 내용과 입찰 지침서를 낼 때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연면적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사 면적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 면적이 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공사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시공사 뽑을 때 평당 공사비로 내셨죠? 들으셨죠? 445만 얼마, 그렇죠? 그러면 이 연면적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 공간은 줄어들고요. 지상층 연면적은 줄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지상층의 면적은 줄었습니다. 작지만 그 지하층의 면적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유가 무엇인지 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는 줄고요. 이상하죠? 지하 연면적이 늘었어요. 창고를 만들려고 창고를 다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면적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주차 공간을 줄였어요. 재밌죠? 그리고 지상 면적이 줄면서 세대 수도 73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립총회 때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것과 실제 입찰 지침서 나간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유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걸 물어보러 가신 분이 계시고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례율이 어떻게 되고 권리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아까 세대수 줄었죠? 그죠? 그래서 수익이 줍니다.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상 연면적이 줄었으니까 수익은 줄고요. 아까 지하 연면적이 늘었죠? 면적이 늘었죠? 그래서 공사비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총 분양 수익은 아까 1조 6천억 넘었는데 이제 1조 5,990 이렇게 나옵니다. 지출은 늘었죠? 아까 8,300억에서 9,100억 정도 됐고요. 아까 종전평가액은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비례율이 93.99%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가 정말 정확하게 나온 거냐?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의 추정을 해서 만든 숫자들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거 조합원들이 작은 평수만 다 산대. 큰 평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수의 연면적이 좀 늘어나서 일반 분양이 좀 더 잘 되겠죠. 그죠? 수익이 더 생기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나름대로 추정해서 잡은 거고요. 조합에서 내놓은 것도 비슷합니다. 조합원들이 어느 평형을 선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93.99%가 되면 얼마 되느냐? 보자고요. 아까 75형에서 74형 갈 때 이제 얼마 내야 되죠? 그죠? 아까 얼마였죠? 800만 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이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4억 1,000이었습니다. 27호형이. 근데 권리가액이 3억 8,500이 돼버린 겁니다. 이 집을 이 비율대로 다 짓고 나면 4억 1,000짜리 집이 3억 8천짜리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106%일 때 어떻게 됐을까요? 4억 1천보다 더 컸겠죠? 그죠? 집 가격이 쉽게 말하면 가만히 시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이만큼을 더 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돈 내세요 이렇게 했죠. 금액이 5,764만 1,000원입니다. 가정적으로 아까 800 얼마였죠?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양가는 정확하게 얘기 볼게요. 일반 분양 1,850에 했을 때입니다. 지금 조합에서 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더 생기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올라가기 수익이 더 생기니까 더 비례율이 올라가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이 1,850 조합 설립 인각 때 일반 분양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컨소가 제안한 사업비로 계산을 해보자. 컨소가 제안한 대로 비용을 계산해서 비례율을 한번 계산해보자 했더니 조합 설립 동기 때보다 수익은 늘었습니다. 그죠? 수익이 늘었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뭐 특화세대 이런 걸 좀 더 계산에 넣어서 가중치를 더 주고, 왜냐면 테라하우스 이런 건 좀 더 비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했더니 수익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나 늘었을까?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이거는 참고로 컨소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지하 연면적이 어마무시하게 조합원보다 많습니다. 조합원도 아까 늘었었죠. 그보다 더 늘습니다. 공사비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평가로 해서 1,850으로 계산을 했더니 그렇죠? 1조 6천억이 됐고요. 수익은 더 아까 늘었으니까요. 1조 6,100 얼마 정도의 일반 수익이 생겼고요. 총 수익이 생겼고요. 지출이 1조 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비례율이 80.92%가 나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이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추정된 거예요. 나중에 또 누가 저보고 또 고소하시죠. 이건 어디까지 추정된 금액이고 추정된 숫자니까요. 너무 이게 여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비계율이 바뀌고 권리가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셔야 앞으로 자료를 보실 때 사업비가 하나 늘어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일반 분양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호령에서 7사령 갈 때 이제 얼마 낼까요? 1억 1,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이제 7호령에서 7사령 가는데 1억 1,000 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여우님께서 카페가 73% 얘기하셨던 건 뭐였냐면 부가세 계산을 조금 잘못해서 원래 89형이죠? 전형문제 85.9 그러니까 80 하여튼 뭐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기준 이하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비 줄 때 부가세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준다고 부가세 다 준다고 계산하니까 73%가 나왔던 거고요. 그랬으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1억 4천 나옵니다. 네, 73%면. 그러니까 잘 보시면 대충 비계율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될 돈과 액수가 커지는 거라는 사실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소 제안서에 일반 분양가는 2천만 원 정도를 해보자, 그죠? 한 얼마나 될까? 했더니 사업비는 저기 수익은 늘겠죠, 그죠? 일반 분양가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조 6천억이 됐어요. 사업비는 그대로죠. 사업비는 그대로잖아요. 공사비가 늘어날 건 없으니까. 그랬더니 87.44%가 됐습니다. 맞나? 맞지? 조금 올라갔겠죠? 그랬더니 이제 조금 나아져서 7호령에서 7사령 갈 때 8,4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분양가 2,000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보이시지 않나요? 분명히 어젠가요? 그젠가요?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 2,060에 하면 100%라 그랬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너무 틀리잖아요. 2천만 원하고 6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비례를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그죠? 가보겠습니다. 조합에서 말한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컨소에서 제한한 걸 기준으로 컨소 공사비 전가주 수익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1조 7천억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2천만 할 때 1조 6,500억이었죠, 그죠? 1조 6,600억입니다. 근데 실제 1조 7,500억이 됐어요. 뭐가 많이 늘었을까요? 잘 보시면 일반 분양가도 올라갔고요. 저항원 분양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00.4%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75형에서 74형까지 내는 돈이 7,300만 원입니다. 비례율이 100%인데 왜일까요? 조합원 분양가가 쫙 올라갔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왜 올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2,060에 일반 분양을 하고요. 조합원 분양가를 20% DC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분양받아야 될 평형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올렸다기 저희는 계속 과거의 감정평가 기준으로 계속 비례율로 계산했던 거고요. 그런데 조합이 계산한 100%라고 하는 비례율의 숫자는 보시면 물론 일반 분양부터 늘어나겠죠. 일반 분양가도 올라갔을 건데 조합원 분양가도 꽤 많은 액수가 올라가면서 비례율을 떠받쳤습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결국 비례율은 100%인데 내는 돈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비례율도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금액은 뭐다? 권리가액과 분양가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죠. 권리가액은 비례율 가지고 계산이 되지만 권리가액은 아직 할 수 없죠. 그죠? 아직까지 뭐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저희가 이제 뭐 여행이나 이렇게 저희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계속 비례율을 얘기했죠. 컨소시엄으로 공사하면 비례율이 80%네, 90%네 막 얘기 나오니까 이 추정입니다. 계산에서 나온 값이 아닐까. 100%를 좀 약간 어거지로 맞추신 게 아닐까라는 나름의 추정을 해봅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고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창립총회 기준, 입찰 지시서 기준, 컨소 기준 이걸로 평형대로 해서 74형으로 이동할 때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읽어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네. 그 입찰 지침서상에서 좀 이게 빠졌네요. 그 실제로는 뭐냐면 이건 잘못 붙인 것 같고요. 75형에서 74형 갈 때 입찰 지침서 기준으로 봤을 때 5,700만 원, 컨소 제한 기준으로 1억 1천, 어제 그제 나왔던 조합원 기준으로는 7,30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7호에서 74 갈 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걸 좀 풀어보면 이렇게 풀립니다. 29형에서 뭐죠? 84T형으로 간다면 기존에 당초는 3억이었는데 지금 8천 내야 되는 거고요. 되시죠? 디테일 넘기 조금 큰 평수로 가볼까요? 75형에서 100T형으로 가면 실제 종전에는 1억 2천이었는데 지금 2억 4천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숫자 너무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 시공사랑 계약도 안 했고요. 아직 일반 분양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좋게 많이 나 이렇게 생각, 우리가 이걸 안 내게 하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다. 이 숫자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비는 절약해야 되고 수익은 높여야 된다. 그죠? 이게 원칙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조합원 단가 보시면 조합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합원 1월 17일 안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죠? 이것도 올랐고요. 저희는 제가 계산할 때는 조합원 분양가 그대로 두고 한 거고요. 여기는 조합원 분양가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분양 금액이 총 금액 수익이 많이 차이 나죠? 그렇죠? 1,500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도 늘어났죠. 1,9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당연히 6% 정도 떨어진 거죠. 1,900억인데 지금 현재 컨소에서 제안한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들은 바로도 뭐 카페 글도 올라와 있지만 지하 주차장 면적은 줄이겠다라고 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잘 되길 저도 바라고요. 그죠? 우리 모두들 다 잘 되길 바라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비례율도 이렇게 됐다라는 거 좀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누가 만든 건가요? 이게 자이아이오파크에서 만들었던 예산 분담금 표였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환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75형에서 가면 9천만 원 그냥 받는 거죠. 그죠?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됐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이 숫자 보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를 53%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일반 분양가 2,860이고요. 조합원 분양가 1,500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조합원 분양가를 환급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비례율은 얼마냐? 129.5%입니다. 어마무시하시죠? 이렇게 해서 시공사 홍보를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어마무시하죠? 이 숫자에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네. 이 노름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자. 누가 뭐라 하든 속지 말자. 여기부터 나올 내용은 뭐냐면 좀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냥 설명드리거든요. 이건 이제 사업성 분석은 끝났고요. 대충 이제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값이 올랐으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올랐으니 나중에 돈 낼 거 줄어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보겠습니다. 종전자산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잘 보십시오. 종전자산 평가 총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비례율은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그죠? 그죠? 분모의 모수가 나누기 할 때 분모가 높아졌으니까 위에 건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죠? 비례율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종전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비례율은 올라가는데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리가액, 조합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 했던 권리가액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감정평가 보지 말고 분양수입이랑 사업비를 봐야 된다. 그죠? 권리가액이 변하지 물론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막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전가치가 막 올랐다고 해서 막 내가 낼 돈이 갑자기 줄어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례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존재하고 결국은 이 말하는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고 그렇다면 그 계산할 때는 종전평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비례율이 떨어지면 이 금액은 올라갔겠지만 비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우리가 시세가 오른 만큼 그만큼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맹점이 하나 제가 지금 계속 비례율 얘기하고 분담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보시죠. 조합원 분양가는 과연 지금 정해진 조합원 분양가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원래한테 결론을 냈어요. 조합원 분양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결론은 뒤에 나오겠죠. 볼까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게 느끼게 되었는가? 아까 13평 11평 같은 분이 8천만 원 환급받을 때 그 시기에는 조합원 분양가 중요했습니다. 왜? 확정되고 나면 안 받겠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조합원 분양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내가 3평을 사야 되는데 평당 얼마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왜? 그걸 결정하고 그 돈을 내고 나면 추가적으로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조합원 분양가 이상을 받지 않으면 목적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도급제 방식, 우리는 뭐 계약 방식이 뭐라고요? 도급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뭔가 조합원이 입주할 때 지불해야 되는
계약 이외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2차적인 계약 관계일 뿐이에요. 일반 분양이 잘 돼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입주할 때 또는 청산할 때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이 잘못되면 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요. 사업비를 잘못 써서 막 이상한 사업비가 막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내가 계약했던 1차적 계약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입주할 때까지 내는 돈 내야 그거에 대한 계약만 한 거예요. 확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신혼주공에 계신 분들이 조합원 계약을 했으니 그것만 내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거를 그렇게 믿고 계시면 나중에 컵이 터집니다. 컵이 터집니다. 뭐죠? 조합원 부담은 계속 바뀐다. 그래서 왜 그렇죠? 아까 비례율이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분양 수익이 많이 잡히면 비율이 올라갈 거니까 내가 나중에 계약금만큼은 다 줬겠지만 돈을 끝나고 나면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비율이 그때보다 좋아지면. 그죠? 지금 내가 조합원 계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잘 보세요. 실분양 금액이 아니고요. 이해되세요? 실사업비 내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비례율이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계약한 조합원과 조합이 계약하는 시점에는 추정 비례율로 계산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입주할 때 또는 청산할 때 시점은 어떻게 해요? 실사업비와 실분양금을 가지고 비례율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부담해야 될 돈이 1억 5천인데 당신이 이미 2억을 냈으니 5천만 원 돌려줄게.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에 너무 열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53% 해주면 어떻고 60% 해주면 뭐합니까? 나중에 결국은 돈 내야 되는데. 하나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계약금만큼 내야 되니까 그만큼의 금융비용이 생기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든지 그죠?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분양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는 그 계약된 금액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했으니 이제 이것만 내면 되겠지. 그럼 제가 봤을 때 입주 때까지 지불하는 금액일 뿐이에요. 나중에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분양 수익, 사업비도 전략하게 되면 비례율도 상승할 거고요. 분양 수익이나 사업비가 전략 못해서 감소할 경우 비례율이 감소, 추가 분담금을 더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의 계약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일반 분양이 확실하죠. 뭡니까? 입주할 때까지 날짜 정해놓고 더 추가적으로 내는 거 없잖아요. 조합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을 적은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최종 금액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많은 말들이 나오죠. 2,860 저도 하고 싶습니다. 꿈꾸는 금액이고요.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에서 그랬죠. 조합원 분양가 그렇게 하면 150%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조합원 분양가 20%대로 주면 비례율이 한 150%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신혼주공이 1,790에 나갔고요. 금강 상구역이 금강 상구역이 어디냐면 금강동 삼성 내면 앞에 있는 빌라촌 재개발하는 거죠. 1,620억이야. 북일의 요즘에 유명해졌었죠. 1,820에 했습니다. 그죠? 맞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2,860. 행복한 숫자죠. 저는 이것만 확장된다면 지금 당장 시공사랑 도장 찍어주고 싶습니다. 공사비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2,860은 절대 우리가 허그라고 하는 보증이 뭐냐면 일반 분양을 할 때 일반 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그라는 공공기관에게 일반 분양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조합이 망했어요. 시공사가 망했던 뭐 어떻게 돼가지고 재건축이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은 자기가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허그라는 곳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야, 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기관에서 너희들 돈 돌려줄 거야.
라고 하는 보증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허그라는 단어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심심찮게 나온다. 왜? 일반 분양가를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허그에 지금 기준으로 나온 게 뭐냐면 주변 시장에서의 분양가 평균 분양가 곱하기 110% 이해되시죠? 아니면 주변 사업장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분양을 보증을 서줍니다. 그럼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1850 지금 기준으로 보면 1850은 정말 다른 사업장 막 보태가지고 좋은 사업장 보태면 1900 조금 넘어가는 지금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추정이에요. 그럼 알 수는 없어요. 진짜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과천에서도 1400 얼마 넣었다가 잘려서 1300 얼마에 일반 분양하고요. 그럼 방법이 없느냐? 허그 보증이 없이 일반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컨소시엄에서 제안했던 후분양입니다. 후분양을 하면 지을 수 있어요. 2860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허그 보증을 안 받거든요. 후분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후분양 시 조합원의 부담이 뭐가 늘어날까요? 이자죠. 허그 보증을 안 하려면 최소한 60% 이상을 짓고 난 이후에 후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60% 이상 지으면 분양할 수 있어요. 허그 보증 없이 일반 분양을.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말하는 선분양을 하게 되면 허그 보증 없이는 일반 분양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6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60% 이상 지으면 허그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허그 분양 없이 일반 분양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후분양 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것 전체 진행 공사비에 대한 이자입니다. 공사비를 어떻게 쓰냐면 시공사가 돈을 땡겨 쓰고 그 이자는 니들이 부담해. 그래서 시공사는 그때 한창 할 때 뭐 있죠? 수익자 부담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들 지금 제안서 갖고 계시면 나중에 그 프라임 분양계 읽어보시면요. 수익자 부담제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수익자 부담제다. 그래서 그때 계산을 해보니 요즘에 또 저희 카페에서 반보 3주고 얘기 많이 나왔죠. 그 동영상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업비가 저희보다 조금 작죠. 8,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가. 제가 8,300억이고요. 거기에 나왔을 때 후분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영기 조합장이라고 하는 그 스타 조합장. 그래서 그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로 후분양을 하면 이자 비용으로 한 600억 정도가 더 든다고 했어요. 저는 만약에 600억 더 주고 2,860대 분양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후분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집을 사실 때 그냥 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투자라는 목적도 있고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도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한테 평당 2,860에 24세요 하면 사실까요? 얼마나 잘 지어야지 2,860을 살까요? 서밋은 지금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제 카페 조합 카페에서 보면 제가 무슨 대우 해바라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대우를 바란 적이 없고요. 저는 철저하게 공사인가 적은 쪽을 뽑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제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대우를 저는 지지한 거죠. 해바라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누구 말 맞다나 컨소시엄하고 계약 해지한다고 해서 대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입찰 띄워야 돼요. 대우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대우가 작년에 제안했던 그 금액으로 들어올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바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뭐 대우 해바라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대우 해바라기는 아니에요. 저는 조합원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컨소시엄의 공사비가 너무 편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잖아요. 80%입니다. 1억 1,000을 내야 되는 75에서 74로 가는데 1억 1,000을 내야 되는 사업 구조였어요. 저도 실제로는 시공사 선정할 때 이런 자료가 좀 빨리 나와서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지금 와서 제가 이러고 있는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앞으로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소송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계약도 조합 카페에 올라온 글로만 보면 자기들이 말한 걸 지키지 않으면 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조합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 단어만을 믿지 않고요. 어떻게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860으로 어떻게 보장해 줄래? 카톡방에 올라오는 걸 보면 이런 얘기 들리죠. 35층 6개월이면 되고 뭐 평당 33평이 10억에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공원. 그죠? 그런 공원들을 계약사상에 어떻게 녹여서 당신들이 확정해 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조금 계약에 대해서 다시 보면 조금 따뜻한 거 없을까요? 또 다른 데보다 손이 시려워서 손을 좀 녹여려고 했는데 혹시 핫팩 있으신 분 있을까요?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설명회가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아마 재건축을 하시다 보면 아셔야 될 거,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할 이유는 아직까지도 어르신들께서 확정지분제라는 그 환상, 아, 시공사가 얘기했던 건 지키는 거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냥 수주하려고 던졌던 말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손을 좀 녹이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장소에서 설명회를 했잖아요. 다들 추우시고 힘드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뭐 카톡방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다들 왜 여기 사오 계신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다음에는 이런 장소보다 좀 더 따뜻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 설명회는 뭐 2주에 한 번이든 3주에 한 번이든 네, 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제가 뭐 오늘 오신 분들이 다가 아닐 것이고 다음 설명회 때도 요 관련된 부분들 또 보충되는 게 있으면 또 설명드릴 거고요. 요 내용 말고도 아시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총회 자료를 볼 때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아실 만한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이익이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저 혼자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저 혼자 많이 알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합이 2100명이라고 치면 세대 조합원 수가 최소한 1051명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누구를 지지해라 뭐 조합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나서 판단하시라고요. 내 재산이에요. 저도 제가 가진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그죠? 이 돈을 누군가에게 다 맡겨놓고 싶긴 한데요. 저도 그냥 던져보면 좋죠. 편하잖아요. 제가 조합 임원들을 못 믿는다가 아니고요. 저는 업자를 못 믿습니다. 저는 카톡에서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저는 시공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